이기적인 사람을 대하는 4가지 방법. 요즘 이기심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자기세대, 심지어 건강한 이기심에 관한 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로부터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용어를 정의해 봅시다. 이기심의 2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배타적인 것. 2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길 바라면서 당신의 삶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다루는 4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이기심이 무엇 때문인지. 그 상황과 동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상대에게 속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다면 어떻게 할지 행동을 늦추고 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때로는 틀립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당신은 자기 것만 챙기는 5살 아이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나무랄 것인가요?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해 이기적임을 타고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배려, 존중하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든 노인들도 종종 이기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70세 옥남 씨는 자녀들에게 매우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졌고 모두들 자신을 떠나게 될까봐 두려웠으며 점차 예민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듦에 따라 수면량도 감소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자 쉽게 짜증이 났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서운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녀도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혼란이 찾아왔고 그녀는 예민해졌습니다. 옥남 씨의 과민성과 이기심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외부로 드러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실제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이 다른 일을 수행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생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당신 생각에는 맞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난을 사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비판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판이 없다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까봐 진심 어린 충고를 꺼려했던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성인이 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 어린 충고와 비판으로 받아들이되 당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사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3번째, 추측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추측을 합니다. 당신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상대방의 비난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목소리로 그 사람이 의미하는 말을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왜, 어떻게 이기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행동이 바뀌길 원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공통된 문화적 공감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가 있는가요? 어쩌면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기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를 기쁘게 하거나 배우자와 더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이유에는 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반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번째,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배려와 간대함에 사심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내 기분을 좋게 한다면 그건 역시 다소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4가지 외에도 이기심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린아이까지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스스로 이기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매일 만나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고 대처해 보세요. 이상 오늘은 이기적인 사람을 대하는 방법 4가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